안녕하세요. 우리모원 수학 강사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수능 교과 과정 설명 네 번째 시간으로 수2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1 과정 설명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용어를 일반 언어로 그리고 같은 내용의 다른 표기를 살펴보고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질을 파악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읽고 식이나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던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 아니라 처음엔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는 식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보여줌으로써 추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2는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득점의 관문이며,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확통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모든 기본 심화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개념을 토대로 기술을 추가한 것이 미적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능의 핵심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해석 수학이라는 저만의 확실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강사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화율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화율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변화량에 대한 누군가의 변화량의 비율, 그걸 변화율이라 하고요. 보통 원인이 되는 아이의 이름을 X라 하고 결과가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Y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변화율 자체를 갖다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A,FA라는 하나의 점,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A 더하기 H, F, A 더하기 H라는 또 다른 점, 하나의 상태가 있겠죠.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X는 얼마큼 바뀌었지? H만큼요. Y는 얼마큼 바뀌었니? FA 더하기 H 빼기 FA만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변화율이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의 뺄셈이 분모에 적혀 있는 것, 이것이 식으로 나타난 변화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는 설명이 들어가는 순간 이만큼을 사람들은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 혹은 F-A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I는 두 가지의 개념이 이미 담고 있는 상태다. 리미트 H가 0보다 조금 클 때와 리미트 H가 0보다 조금 작을 때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같을 때 이 값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두 개의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H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점과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H가 이렇게 된다면 한 점과 그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을 관찰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올바르게 해석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할 때 EH분의 F A 더하기 H에서 F A 빼기 H를 뺀 놈을 F-A라고 해, F'A라고 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거짓 문장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살펴보면요. 분명히 뺄셈이 분모했는데 왜 변화율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율은 맞지만 순간 변화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점을 봐야 되는데 H가 0보다 크면은 오른쪽과 왼쪽 점을 본 거고요. H가 0보다 작으면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을 봤지 이 안에 FA, 즉 A,FA를 관찰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다면은 이 아이는 X는 A에서 미분 불능이 되기도 하겠죠. 함부로 식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이란 말은 그러니까 얼만큼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운동을
물리에서는 두 글자 속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이 내용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력의 낱말 뜻은요,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이동거리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든 위치가 어디로 갔니? 결과를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이동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왔니? 과정을 관찰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1초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시간의 변화량은 1초가 맞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은요, 처음에도 이 자리, 나중에도 이 자리입니다. 위치는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제로가 됩니다. 평균 속력은요, 굉장히 빨랐어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적분, 변화량, 뭐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정의부터 또 살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f-x를 fx의 변화율이라 합니다. 그 변화율을 부정적분을 해주면 자기 자신과 상수항으로 표현되고요. 이 아이를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정적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기되나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오랜만에 들어보셨나요?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과거의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f-x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적분에서 b를 대입한 거에서 적분에서 a를 대입한 걸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f들의 차이, 이 아이를 변화량이라 한다. 즉 누군가의 변화율을 부정적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누군가의 변화율을 정적분해주면 변화량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점의 좌표를 a, 이 점의 x좌표를 b, 이 점의 x좌표를 c라 한다면 말입니다. 점의 높이가 음에서 양으로, 다시 음에서 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도함수의 성질에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점의 높이를 FA라 하겠습니다. A일 때 점의 높이가 되죠. 이 점의 높이가 FB가 되고요. 이 점의 높이를 FC라 했을 때 여기 약간 좀 살펴보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부분이 이 부분의 넓이를 S라면요. S가 되는 것이고요. 인테그랄 정적분의 정의가 되죠. B부터 C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주면 스몰 fc 빼기 스몰 fb 다 좋은데요. 이 부분의 넓이를 t라 했을 때 마이너스 t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 s라는 놈이 계산을 해주면 fb 빼기 fa이기 때문에 이 높이의 차이가 s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fb에서 fc를 뺀 거, 그러니까 fc에서 fb를 뺀 거기 때문에 이 높이의 차가 t가 돼서 마이너스 t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넓이만큼 증가하고 넓이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그래프가 명확히 그러지 않을까 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살펴보면요. 인지능력 중에 한 부분이 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극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극한이 하나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람들은 우미분이라 부르고요. 이런 아이들 사람들은 좌미분이라 부르는데 그들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같은 건 모르겠는데 0보다 작다 쪽을 좀 살펴보면요. 우미분과 좌미분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즉, 한 점과 오른쪽을 관찰한 거하고 그 점과 왼쪽을 관찰했을 때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계수, 즉 F-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X는 T일 때 이 아이는 미분 불능이 되는구나. 그걸 읽자마자 인지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시간 속도 그래프를 왜? 운동은 속도니까요. 운동을 관찰한다는 것, 시간 속도 그래프를 관찰한다는 것이고요. 그때 이 넓이를 S라 하고요. 이 넓이를 T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말로 설명을 해보면요. P라는 점이 어느 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2초가 될 때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까요. 얼마만큼? S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2초에서 A초가 될 때까지 왼쪽으로 T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한없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즉 운동의 상태를 눈으로 판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의 해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투라는 과목이 공식적인 해석 말고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겠고요.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가지는 부분들을 한번 좀 적어보았습니다. 미적 분야 수투는 어려운 과목 아닌가요?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적 분야나 수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단계에 대한 부실한 이해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연결시키면서 하나하나 이끌어가면서 저처럼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4, 5등급인 아이가 과연 1, 2등급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할래 말래 문제입니다. 근래에도 여름방학쯤에 만난 4등급 고3 학생이 2달 만에 2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제 방식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그 이상의 성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르마원 수학 강사 이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